1593년 진주성에 참혹했던 전투가 끝난 후 왜군의 주력 부대는 지친 짐승처럼 제나라로 물러났고 명나라 군대 역시 싸늘한 공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왜군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었어. 그들은 부상과 몇몇 요충지에 칼날을 품은 채 마치 독사처럼 떠리를 틀고 앉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지. 그 사이 지루하게 반복되던 강화교섭은 마침내 1596년 9월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완전히 끊어지며 허공에 흩어졌어. 1597년 봄의 따스함이 여름의 무더위를 몰고 오던 그 무렵 왜군은 다시 칼을 빼들고 조선을 향해 달려들었어. 산과 바다가 다시 피로 물들고 사람들의 비명이 땅에 스며들고 있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한 거야. 원균, 네가 나가서 막아라! 그 말이 나올 순간 이미 끝이 보였지. 바보 같은 짓이야. 조정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원균이 나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지. 원균 같은 인물이 싸움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진함이 더 무서웠어. 차라리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싶었어. 바다에서, 그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서 수없이 목숨을 걸고 싸워온 장수들과 병사들의 피와 눈물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걸까? 아무리 정신 나간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했어. 온달과 평강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가 막혀 웃었지. 아니, 진짜로 원균이 바다를 지킨다고? 평강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고 온달 역시 황당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어. 이게 나라냐? 장난이냐? 그냥 대놓고 치자는 거지? 그들의 냉소 어린 웃음소리는 고요히 숲을 흔드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웃음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시작이었어. 원균은 6월 18일 거단 3도 전선 90척을 이끌고 거침없이 바다로 나갔어. 그는 호기롭게 바다를 향해 깃발을 휘날리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자신만만했지. 앙골포까지 빠르게 밀어붙이며 한바탕 접전을 벌였지만 곧이어 가덕도로 향하던 순간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어.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바다는 납덩이처럼 차갑고 딱딱했지. 파도는 자꾸만 배를 흔들었고 원균의 군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결국 왜군의 맹장심아지가 이끄는 강력한 두 대를 만나자마자 모든 용기는 산산이 부서졌어.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포탄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피냄새로 뒤덮인 싸늘한 물결 속에서 부산으로의 진격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제 칠천도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지. 결과는 처참했어. 보성군수 안흥국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졌고 평산포만호 김축 역시 적의 탄환에 목숨을 잃었어. 원균은 적을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태각해야 했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평강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눈빛에서 불꽃이 튀었어. 이 병신!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새끼는 안 돼! 애초에 그런 인간한테 바다를 맡긴 놈들이 미친 거지! 옆에 있던 온달도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짜 한심하네. 왜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릴까? 이순신 역시
깊은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 왕균이 글쎄벌로. 내 뻔히 알고도 손댈 수 없던 내 탓이다. 이순신의 눈엔 깊은 회한과 분노가 기석했었어. 평강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 바람이 그녀의 파란색 머리카락을 거칠게 흔들었고 하늘은 어둡고 무겁게 그녀 위로 내려앉고 있었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 악몽 같은 날들도 결국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 6월 말 권율은 사천의 공양루로 달려가 원균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지랄을 떨었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바다에서 꺼져버리라! 권율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 불같은 꾸지람 앞에서 원균은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었지. 결국 참지 못한 원균은 울컥하는 마음에 7월 5일 이를 갈며 다시 부산으로 출진했어. 하지만 그건 시작부터 최악의 선택이었어. 왜군의 심하지는 교활하게도 싸울 생각은커녕 도망가는 척하면서 원균을 깊은 바닷속으로 유인했어. 그놈들은 싸우지 않고 물러서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지. 해는 지고 달빛마저 어둑해지자 바다는 마치 짙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어. 그 깊은 밤 사이에 원균의 함대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어. 병사들의 초조한 숨결은 바다 위에서 흩어졌고 혼돈과 불안 속에 함선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결국 20여 척의 배가 암흑의 파도에 삼켜지며 사라졌어. 바덕도까지 겨우 살아남아 도착했지만 숨어있던 왜군의 매복에 다시 한번 처참하게 당했어. 그 순간 갑작스러운 폭격과 왜군의 함성 속에서 4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차디찬 바다 위로 떨어졌어. 붉은 핏물이 바다를 뒤덮었고 병사들의 울부짖음은 밤하늘로 사라졌지. 원균은 필사적으로 남은 병사들을 모아 칠천량으로 도망쳤어. 그의 눈빛은 이미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젠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가 아니라 패배의 그림자만 남은 도망자였지. 이 소식을 들은 평강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어. 그녀는 낮게 으르렁대듯 소리쳤어. 진짜 또라이야? 이쯤 되면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 그녀 옆에 있던 온달 역시 붉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씁쓸하게 내뱉었지. 왕균, 그 인간 때문에 바다가 무덤으로 변하겠어. 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하라는 거냐고. 이순신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선 분노와 비통함이 마치 폭풍처럼 뒤섞이고 있었지. 이렇게 바다는 다시금 핏빛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어. 7월 11일 권율은 원균을 고성으로 불러내더니 곤장을 죽어라 때렸어.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원균의 울부짖음이 성안을 울렸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흘러갔지. 평강은 그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다. 아유, 맞아도 싸. 곤장으로 패서 해결되면 다행이지. 온달 역시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 원균은 그 모욕에 치를 떨었고
분노에 눈이 뒤집혀 결국 7월 15일 또다시 무모하게 출장했어.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앞엔 어둠과 죽음밖에 없었어. 채천양의 좁고 깊은 바다는 지옥의 입구였어. 왜군은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있었고 바다는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 왜군의 포탄과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며 배는 깨지고 바다 위는 절규와 비명으로 뒤덮였어. 원균은 멍하니 서서 아무 명령도 내리지 못했고 그렇게 어이없이 우리 조선의 해군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병사들의 시체가 하나둘씩 떨어졌고 바다는 금세 시체로 가득 찼지. 7,000양의 물결은 시퍼런 바다를 붉은 피로 덮었어. 그리고 원균 자신조차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외놈의 칼에 목이 날아가고 말았어. 58세. 허망한 죽음이었지. 이 소식이 이순신과 평강 그리고 온달에게 전해졌을 때 평강은 차갑게 중얼거렸어. 그럴 줄 알았지. 저 등신이 끝까지 사람 속을 뒤집어놔. 이순신도 허탈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욕설을 내뱉었어. 스펄놈, 끝까지 사람 피를 다 말려놓고 가는구나. 그날 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평강과 온달의 마음 역시 깊은 절망과 분노로 어두워졌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피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지. 해상제해권을 빼앗긴 바다는 마치 숨이 멎은 것처럼 조용했고 그렇게 바다가 죽자 육지는 무방비로 적 앞에 노출됐어. 작살이 났어. 온통 붉은 기온이 하늘을 덮고 검은 연기가 마을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지. 8월 7일 구례가 피로 물들며 함락당했어. 절규와 울음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눈을 돌릴 틈도 없이 추석 무렵엔 남원성까지 무너졌어. 상벽은 깨지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무너진 돌틈에 끼어 짓눌렸지. 그리고 8월 29일 외놈들은 전주와 익산을 아무 저항 없이 무혈 점령하고는 여세를 몰아 충청도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어. 바다에서 밀려나자 육지에선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애초에 육군은 왜군의 총탄과 군화 앞에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때 평강은 이를 악물었어. 그녀의 주먹엔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 그녀 옆에 온달은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 이게 나라인가 싶다. 이게 나라야? 조정은 뒤늦게 호들갑이 떨며 무언가 대책이랍시고 떠들어댔지만 이미 늦었어. 실질적인 방법은 없었지. 그저 원균을 탓하며 저마다 분노를 쏟아낼 뿐이었어.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선조 그 씹자식이었어.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원균을 선조 1등 공신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름으로 책록해줬어. 마치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말이야. 이순신도 이 소식을 듣고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어. 개자숙제. 책임지지 않는 왕의 가장 무서운 법이다. 평강은 하늘을 보며 분노와 허탈함 속에 중얼거렸어. 이제 진짜 끝장이야. 그런 놈들이 지키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녀의 파란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며 어둡게 빛났고 그 아래로 그녀의 눈빛만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